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스트레이트인가요? 그 MBC에서 그 방송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노동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하다못해 국민을 노동자인 국민을 정말 국민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그 내용을 봤을 때 포스코 앞에서 그 파견이 아니죠. 하여튼 그 하청을 받은 그런 업체들이죠. 결국은 그 하청 업체는 여러 사람이 이제 하나의 단체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폐업을 함으로써 고용 승계가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고용 승계를 하는 조건을 했는데 결국은 임금이 낮아졌다. 당연히 임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한 연차 휴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제로가 되겠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선 노동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극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첫째. 두 번째, 지난해에 그 화물연대 파업이 격렬하게 있었죠. 그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그 화물연대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화물연대, 저희가 볼 때는 화물연대에서 하는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사게 되면 리스를 하거나 차량을 사서 할부금을 내야 되겠죠. 그 비용은 사실 이제 차를 팔면 자기가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전부 다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극렬한 불법 파업이나 쟁의 또는 시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야간 집회라고 하여서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위헌 선고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소소한, 예를 들어서 도로 점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일단 도로를 점거하는 약간의 행위만 있다 그러면 바로 불법 집회로 해갖고 다 두드려 갖고 다 해산시켜 버렸죠. 그런데 과연 조금의 불편함이 없을 수가 있느냐? 집회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또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한 그러한 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위에서 도로 아니면 그럼 어디 집회할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의 그리스 같은데 아고라 이런 광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계속 허가를 맡아라 뭐해라 해왔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 차량 있죠.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우연이다라고까지 결정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거 자체로 그렇게 막아놓고 시위를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위는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시위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홍보하고 발언을 하는 것, 그것이 시위고 집회입니다. 그런데 니들끼리만 해라라고 가둬놓고 오면, 그러면 그 시위를 밖에서 뭐하랍니까? 안에서 하지. 체육관 안에서 시위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검사로 평생 아무리 살았기로서니 이렇게 국민의 감정뿐만 아니라 집회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고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불법 집회를 단호하게 저버려라. 그래서 나온 결론이 포스코 앞에서 30m 가까이 그 설치해 놓은 시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경찰봉을 두드려 가지고 그 사람이 뭐 거의 죽을 지경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었으면은 뭐 살인죄가 되겠죠. 공무집행에 의한 살인이니까 가중처벌을 한다고 치더라도 뭐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기소해서 뭐 처벌하겠습니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백남기 동민이 물대포 사건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충남 지역의 경찰관이 물대포를 쏜 사건이고, 그 경찰관이 결국은 징계 요구를 받았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파면해야 된다까지라고 그 페이스북 같은 데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공무집행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형량을 해야 되고, 설사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명령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따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는 그 동독 시민을 발포해서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살한 사람은 나중에 통독이 된 후에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주장했죠. 나는 군인이었고 명령을 따를 위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인륜 범죄다라고 해서 처벌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만약에 그러한 군인이기 때문에, 경찰이기 때문에 불법 명령에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정당 대표였죠. 나치당 대표로 당시에 그 경제 위기의 원인이 바로 유럽 때문이다. 유럽에 막대한 전후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독일이 이렇게 못 산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국민들이 현혹이 되었고, 결국은 수상이 되었습니다. 수상이 되었고, 독일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서 히틀러는 당시 국회 등을 나치당원들을 선동을 해갖고 국회에 불을 지르고서는 마치 그 불법, 뭐 한마디로 불순분자 이런 얘기를 쓰지만은 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말은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불순분자들이 불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 위기 상황인 것처럼 호도를 해갖고 총통과 대통령과 총통을 합친 총통제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또한 입법권은 총통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은 독일 총통인 히틀러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법률에 따라서 집행한, 독일 당시 법으로 따지면 정당한 집행입니다. 유태인 학살이 수백만 명의 최대 600만 명까지 추산되는 학살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거 납득할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명령이라고 하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군인과 경찰이 맹목적인 추종을 한다 그러면은 4.19 혁명 때 수백 명 저항하는 4.19 혁명을 일으킨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그런 국민들이 피해를 가져온 사건, 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서의 수백 명의 피살당한 사건, 이것들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집회가 예를 들어 100만 명이 동원된 집회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노상 방류를 했어. 그래서 그것이 전체를 해산시켜야 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러한 명령을 따르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그 누구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설사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명령을 내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탄핵된 사건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2013년에 당시에 공무원을 2012년에 제가 당시에 공무원을 할 당시였습니다. 12월 달에 12월 18일 9일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좀 집에를 일찍 가서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인터넷을 딱 보니까 이런 뭐 포털에 갑자기 문재인은 빨갱이 좌빨 뭐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많이 떠 있어서 제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징역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디 다른 것들이 수십 개가 동시에 딱 뜨면서 너도 좌빨 빨갱이다 딱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국정원이지 원세훈이 너희들을 보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라고 그러대?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리대? 했더니 1분간 댓글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똑같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보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거니와 신고했다 그러면 무조건 파면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그러한 사건에서 국회의원들도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서 무죄난 사건에 대해서 일반 서민인 저 같은 국민이 뭐 파면 안 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인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설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따르는 차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원리이고 그것은 설사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결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을 받아서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지 결코 주권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가 주권자라고 하면 황제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경찰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헌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경제 질서, 노동 질서를 세우는데 모두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